장동혁 대표 근황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네. 재미있는 얘기를 취재를 해왔어요. 네, 이게 좀 된 이야기인데 사실은 오늘 다시금 회자된 이유는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제 그 국민의힘에선 당협위원장들이라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나요? 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장, 네,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을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이제 TF나 이런 그 조직을 띄웠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다들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1주년을 맞이했잖아요. 곧 맞이할 예정인데 관련해서 연말에 좀 자기에게 날을 세워온 사람들에 대한 물갈이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다시금 회자되는 이유는 작년 연말, 그러니까 그 123 계엄 1년 됐을 때 그 네. 기자회견부터 지선까지를 기점으로 장동혁 대표 그 측근들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좀 본받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조언들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장동혁 대표한테. 네. 어떤 취지에서 그런 조언을 한 거죠? 그때도 사실 장동혁 대표는 많이 흔들리던 시기였잖아요. 그 입지가 굉장히 좁은 시기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대표가 돼서 이제 계속해서 자기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이게 소수가 다수가 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총선이 있었다. 총선 공천을 하면서 자기에게 좀 날을 세워온 사람들을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연임에 뭐 성공을 하고 뭐 이렇게 대권 가도를 달렸다 약간 이런 서사가 있잖아요. 그런 서사를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거의 핵심은 팬심이다. 팬클럽 관리 좀 잘하고 당원들 관리 잘하고 이런 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연말 연초에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흔히 말하는 우클릭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123 계엄 때도 모두가 그래도 절윤해야 된다 뜯어 말렸는데 그럼에도 그분이 하시던 말이 괜찮다. 나 맷집 강하다. 이러면서 우클릭을 계속했고 뭐 그게 강성 당원들 사실 네. 생각하고 그런 것이다. 네, 그들을 생각을 해서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지선 한두 달 앞두고 이제 슬슬 중도층의 표심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조언을 많이 했었는데 주위에서? 네, 주위에서. 왜냐하면 전략이 그거잖아요. 많이 팬심을 다져두고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 때까지 나 이렇게 가둬둔 다음에 그 다음에 중도층에 대한 한다? 이야기를 하면 확장이라고 날 믿어줄 거다라는 게 이제 그 야만데 그렇게 조언을 했음에도 장동혁 대표가 좀 많이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함을 표출하진 않았지만 측근들의 평가는. 근데 이제 지금은 1년이 됐잖아요. 모 영남 의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역을 하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누가 될 것 같냐.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정청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되면 여의도에 윤석열이 2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2명이다. 여의도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그 리더십의 스타일이 자기 말이 엄청 강경하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정말 최측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인데 그들끼리만 이제 좀 많이 나눠 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중진이 봤을 때 친윤 중진이었거든요. 자기가 윤석열을 따를 때 봤을 때는 좀 그런 스타일이었다. 왜냐하면 뭐 안가에 가서 술도 마셨다고 하고 그들끼리 되게 나눠 먹는 게 많았잖아요. 정청래 대표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네, 자기가 보기에 사람이 그만큼 안 모이는 거는 그만큼 되게 폐쇄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거다. 근데 장동혁이랑 닮았다. 네, 장동혁 그런 대표랑. 부분에서 되게 닮았다라고 하면서 그 둘이 은근 케미가 잘 맞을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상반되잖아요. 추구미는 이재명인데 현실은 물론 이거는 이제 소수의 말입니다. 저의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게 1년을 앞두고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뼈아픈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밌네. 그 주위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따라한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긴 그러니까 했었는데. 주위에서 그렇게 좋았는데 못 따라하는 그렇죠. 거. 근데 따라할 수도 없고. 완전 달라. 상황이 달라. 그러니까 네. 이재명은 당시에 확고한 야권의 대선 후보였고 그쵸. 경쟁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좋든 싫든 친문 입장에서도 이재명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 후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갔어야 됐지. 이재명한테 네. 좋은 척을 했어야 됐지. 네. 그러다가 지금 이 꼴 났지만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이제 오직 이재명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재명 중심으로 뭉쳤는데 그쪽은 지금 오직 장동혁이 아니잖아요. 장동혁이 대표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 안 받을 거라 그러니까 안 받긴 안 받을 텐데 그래도 이제 진영에서는. 언론에서 거론하는 게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그 1급 체제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 얘기가 계속 나올 정도로
계속 그게 이제 어쨌거나 그 비판적인 요소로 그쵸. 활용된 단어긴 한데 그 얘기가 계속 나올 정도로 이재명 이외에 사실 민주당을 선명하는 건 불가능했고 그쵸. 지금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취재하듯이 네. 당대표 시절에는 최고위를 그렇게 취재했어요. 아예 모르겠지만 최고위가 네. 끝났어. 그러면은 사실 그걸 전화 받는 의원들도 좀 싫었을 거야. 왜냐하면 그쵸. 이재명 대표 뭐라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는요?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하셨는데요? 네. 의원들의 생각 궁금하지 않아. 아, 마이크의 방향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비공개 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게 단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때 무슨 한마디 하는 것조차가 다 단독 달고 나오는 단독 기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당독 대표가 아마 기자들이 그렇게 취재도 안 할 뿐더러 그쵸. 그때 당시에는 야당 시절에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 층위가 다르네요. 너무 다를 것 같고 그리고 또 지지층이 달라요. 제가 개딸 그거 네. 했을 때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은 내가 그 국민의힘 보면서 지금 되게 위험해 보이는 게 그 부정선거 세력 있잖아요. 네.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갱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화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추구하기 위해서 장동혁이라는 사람을 불러낸 거지 장동혁 때문에 부정선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개딸의 어떤 그 시대 정신이 있고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한 사람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을 보고 왔다가 좋아해서 이제 이재명의 그런 것들도 네. 다 좋아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 대표 시절, 야당 대표 시절,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재명에 대해서 언제든지 옹호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친문 세력은 그게 안 되는 거고. 네. 아니 어떻게 갑자기 확장을 하고 중도를 하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따님 분들은 그게 다 이해되는 거지. 이재명을 지키는 수단이지 그게.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야당 대표 시절에는 되게 강력한 야당 대표, 되게 강경하고 투쟁적이고 이런 거 선호했다면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 그럼 그러면 안 되지. 대통령이 되면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지층도 바뀌는데 그쪽 지지층은 아마 장동혁이 부정선거를 버리는 순간 부정선거 쪽에서도 장동혁을 버리지 않을까. 그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학습 플랜을 짜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학생의 수준.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 측근들이 장동혁 대표를 그래도 측근이니까 뭐 그렇겠죠. 네. 과대평가를 한 거 아닌가. 아니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뭐 이제 우리가 입지전적이라고 이거는 여야 모두 인정하는 거잖아요. 성남시장에서부터 경기지사하고 네. 그러니까 의원이 돼서 테러도 당대표가 당하고. 되고 연임하고 네. 대선 후보가 두 번이나 되고 그래서 끝내 이제 대통령이 된 이게 몇 년에 걸친 서사잖아요. 10몇 년?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재선이잖아. 당대표 지금 처음 된 거 아니에요. 1.53. 게다가 이제 선수도 네. 이제 의원들끼리는 그것도 중요해요. 중간에 중요하죠. 네, 이제 정규로 1.5, 들어왔냐, 네. 중간에 보궐- 들어왔냐, 1.5선이다. 네. 네. 그래서 그거부터 생각을 하고 플랜을 짜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재밌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을 벤치마킹하는 플랜을 장동혁 대표의 측근들이 조언을 해줬다는 것이 네. 참 재밌었어요. 후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거할 거면 확실하게 제거해야 된다고. 아, 그쵸. 뭐, 당이 뭐 전부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뀌겠습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이런 근황까지 이번 주 안에 쇄신안 뭐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게 그건 하나요? 밀렸어요. 원래 아. 이번 주 초에 하려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1년이 26일이거든요. 26일 당일에 하기로 이야기가 됐어요. 뭐 들어봤더니 이미 초안은 나왔다고는 하는데 이게 그런 거죠. 개혁 아니라고 하면 정말 개혁안. 쇄신? 개혁안? 네, 그 쇄신안이라 부르지 말고 개혁안이라고 아, 불러달라고 개혁안.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개혁 아니라면 정말 지금 당장 무언가가 있어야 할 것 같은 네이밍이잖아요. 네.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걸 통해서 그냥 내가 사퇴 안 한다. 총선까지 내가 어떻게 당을 이끌겠다 이런 비전을 말하고 싶은데 개혁 아니라고 하면 좀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기자들이 질문하겠죠. 네, 꼬리 질문을 할 거고 그리고 아마 강력한 네, 개혁 당대표네요. 그쵸. 장동혁 후보는. 장동혁 대표는. 그럼요. 개혁이란 단어를 어디에 붙이냐가 국민의힘 안에서는 꽤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 예. 어디에 소장파, 개혁파, 쇄신파 이거 이렇게 대한감의를 붙이냐 약간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장동혁 대표하고 이제 어울리냐? 예, 뭐 이론이 있다 당내. 예, 그 뭐 민주당에서는 서로의 정의가 있듯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서로의 개혁이 있어요.
개혁의 서로 내포가 다 다른 다른 개혁이. 거구나. 네, 그 서로가 생각하는 장동혁 개혁이 달라요. 대표의 그 개혁이라는 것은 한동훈 복당 안 시키고 복당 저기 안 시키고 대안과 미래 뭐 이런 사람들 다 내쫓고 기강을 세운다는 거죠. 당의 그- 기강. 당의 기강을 세워야지. 그렇지. 지금 당 대표는 지금 당원 의지의 총합인데 슈퍼챗 맞습니다. 읽고 봅시다. 넘어가겠습니다. 한승원님께서요. 우리 모두 힘내요 해주셨고요. 마이서님이 호남 권리당원 분들은 엄청 똑똑한 분을 뽑으십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V다혜님께서요. 전남보다 전북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오늘 들은 얘기로도 그렇습니다. 전남보다 전북이 더 많이 나옵니다. 두 자릿수인데 두 자릿수입니다. 오. 격차? 네. 예상 격차가 네. 지금 그런 전망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네, 거예요? 전북이요. 이렇게 두 자릿수인데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두 자릿수였어요. 그리고 서울 경기는 어떻게 보세요? 미지수여서 불안해요라고 해주셨는데 서울은 인천 거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서울 왠지 인천하고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민석 후보는 서울 질 수도 있다, 박빙 열세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 아직 취재 안 했는데요. 네.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까놓고 보면 비기거나 살짝 이기거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아직 취재가 안 된 이제 어. 김정은 기자 진짜 요건데 오피셜이에요. 근데 이제 인천 결과를 그때 지난번에 설명드렸었잖아요. 인천 결과가 조직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인천이라는 곳이 네. 생각보다 수도권 민심을 굉장히 많이 반영한다. 그래서 서울을 엿볼 수 있는 게 인천 선거다라고 했는데 인천에서 김민석 45, 정청래 43, 송영길 11.6이 나왔는데요. 인천이 송영길 연고지니까 11.6보다 좀 안 나온다고 치면은 뭐 그 언저리 어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가 나온다면 사실 호남에서 끝내야겠죠. 호남에서 끝나겠죠. 만약에 아까 이 격차가 정도가 차 나오면 그렇습니다. 다 소개했나요? 네, 여러분 셔터 내려가기 전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중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안 눌렀네요. 제가 내용을 계속 하다 보면 꼭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현주 기자가 방송을 생각보다 너무 잘했습니다. 앞으로 종종 출연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라고 해주셨네요.